재건축이나 재개발이죠. 요거 규제 철폐, LTV를 60%로 올린대요. 3기 신도시 폐지를 해버린대요. 현 부동산 정책이 확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정치랑 부동산은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전개될지,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하고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12월 16일 대책을 준비해 봤어요. 자, 보시면은 이 12, 16 대책은 이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강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흔히 말해서 9억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대출이 줄어들고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었고, 자금 조달 계획서 꼼꼼하게 이제 제출해라 라는 내용이 12월 16일 대책에도 역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죠.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우리가 강화하겠다. 이것도 12월 16일 대책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대책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자 장특공 적용해 주는데, 예전에는 그냥 보유 기간만 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따졌는데 이제는 거주한 기간까지 따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12월 16일 날 발표했던 대책의 주요 내용인데, 이거 지금 다 적용되는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이거 지금 적용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요 내용 4개만 일단 뽑아왔는데, 이 중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쓰겠다 했을 때 그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요, 그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랑 연결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 대출 규제였죠. 이거는 어떤 걸 바꿔야 되냐면, 이 규제를 실행을 하려면 행정지도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이 관계 당국에서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출 규제는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강화. 자,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강화를 시키려면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자, 시행령은 어떻게 바꾸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오케이 하면은 바로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꾸는 겁니다, 시행령은. 자, 이것도 이미 시행되고 있죠. 자, 문제는 이 아래 2개예요, 이거 지금.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러니까 보유세 세율 강화한 이 부분하고요.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 강화한 이 부분. 자, 이거는 지금 세제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종합부동산세법,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아래 장특공은요, 소득세법, 역시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법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이렇게 법안을 올린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해야지만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2개가요, 12월 16일 지금 대책이 나온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거의 3개월 이상, 3개월 반, 4개월 돼가는데 아직도 법이 안 바뀌었어요. 즉, 얘네가 아직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12월 16일 대책 다 지금 적용되는 줄 알고 계셨었죠? 지금 실제로 이 2개는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 나올 때 잘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아까 그 종부세 부분, 우리가 보유세라고 흔히 부르는데 종부세를,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여당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그 종부세 바꾼 안을 어떻게 냈냐면 1주택자는 최대 3%, 다주택자는 최대 4%를 하겠다라고, 종부세를 바꾸겠다라고 안을 낸 거예요. 자, 근데 다른 당들은 지금 볼까요? 다른 당들은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 세부담이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종부세 개정을 반대한다
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같은 여당 계열이지만 이 정의당에서는 다주택자에 한해서 최대 6%,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고 오직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여당 안보다 더 세게 종부세를 매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현재 그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당들이 의견이 다 틀려요. 여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오케이,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 그거 괜찮겠다 하고서 야당들이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여당이 실현하고자 했던 그 규제들이 실행이 되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 의견들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 잘 아시죠? 4.15 총선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국회 정기국회를 열어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총선에서 탈락하면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바꾸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게 보유세 강화는 아니요,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음 국회 돼봐야지 다시 이게 올라가가지고 바꿀지 안 바꿀지 또 토의를 할 텐데 다음 국회가 어떤 원구성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책, 뭐 규제든 그게 뭐 부양책이든 뭐가 나오면은 그게 곧바로 고지고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심지어 정부 정책과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수도권 험지 출마자들의 10명 정도가 국회의원들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시켜주라. 정부에서는 지금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안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의견 내고 있죠. 지금 정부 정책과 반대 의견 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국회로 만약에 법안이 상정돼가지고 이거를 표결에 붙여도 아군이어야 하는 여당 내에서 지금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한창 이렇게 달아올랐을 때 다양한 규제책들 언급된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 혹은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것들 다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법안의 형태로 해가지고 발의가 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 올렸거든요. 이거 통과된 거 있습니까? 아직도 논의 단계예요. 아직도 논의 단계. 통과된 건 하나도 없고.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규제 낼 때 그게 고지고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조항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법률에 그게 근거가 있으면은 그게 개정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뭐가 발표됐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게 진짜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따져보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거기에 적용이 된다면은 그때 두려워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규제 같은 거 나오면은 바로 시장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한동안 사람들이 약간 시장을 좀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어떤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바뀌어서 진짜 실행이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규제 나왔다고 막바로 움직이시지 말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두려워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법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이러한 규제들은요, 실행되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회 구성상 이 거대 3당 혹은 거대 양당이 서로 짝짝꿍 잘 해가지고 서로 어떤 뭐 말을 잘 맞춰서 통과할까요? 통과시킬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가지는 그 이미지, 맨날 쌈박질한다는 그 이미지 그대로란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15 총선 이 결과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이런 지금 규제안 이런 거 나온 것들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이런 것도 물론 걸려 있지만, 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야당이죠. 미래통합당에서 낸 그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죠. 이거 지금 규제가 가득한데 요거 규제 철폐. 이거 철폐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 대출 규제. 이 LTV를 다시 60%로 올린대요. 정말 솔깃한 제안입니다. 60%로 올리고, 자, 여기에다가 3기 신도시 폐지를 해버린대요. 3기 신도시는 또 폐지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죠. 요것도 폐지를 시킨대요. 이런 현 부동산 시장에 정반대되는 정책들을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내고 있어요, 야당이. 그러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거나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부동산 정책이 확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번 4.15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정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치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물론 좋아요. 대응하는 건 좋은데 그 규제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규제인지, 나에게 그게 적용되는 규제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맹목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